안녕하세요. 가끔 문방구에서 연필이나 지우개 사잖아요. 연필이나 지우개를 사려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다양한 값의 그 필기구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딱 선택했다. 내가 어떤 지우개 또는 어떤 연필을 딱 선택했다. 반드시 뭐가 있을 때 이걸 선택하게 됩니까? 자, 그렇죠. 끌리는 구석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 끌리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어떤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울까? 영어 선생님도 선택하겠죠.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요? 끌리는 선생님.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끌리는 사람. 배우자. 다 이거 끌리는 구석이 있어야지 선택을 당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설득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이거예요. 이토스. 이토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거야. 그 사람에 대한 호감 이게 이제 이토스야. 둘째 파토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감정을 어느 만큼 건드리는지, 재미있게 전달하는지 아니면 슬픈 감정을 부축해서 전달하는지. 감정적인 요소죠. 세 번째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요인, 설득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뭘까요? 로고스. 경험적인 증거 또는 논리적인 뒷받침, 이론. 우리가 치약을 어떤 사람에게 팔 때도요, 이게 작용이 돼요. 영어를 가르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낌, 끌림,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건드리는 감정 상태. 세 번째가 논리적인 증거 또는 이론적인 뒷받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건 가장 덜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60%.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에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거 60%. 이거 뭘까요? 감정 30%.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논리적인 근거, 경험적인 증거는 몇 %밖에 안 돼요? 100%에서 빼면 얼마가 남았어요? 딱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어느 만큼 잘 가르치느냐, 수학을 어느 만큼 잘 가르치느냐는 실제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선생님에 대한 호감,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 실제로 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윤 선생님 언제 오시나? 정말 기다려지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왜 그 선생님 감기도 안 걸리지? 오늘 사고 안 나나? 뭐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끌리지 않은 선생님에게. 그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완전히 달라요. 이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가 있어요. 자, 이런 실험이요. 자연계에서 폭풍이 필요하듯이 정치계에서도 약간의 반란은 필요하다. 이 상당히 모호한 문장이에요. 딱 문장 하나를 들려준 거야. 대학생들에게.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의 대학생들에게 들려준 거야. 똑같이 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공표, 반대하는 사람은 X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A 클래스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100%가 나왔어요. 100%.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B 클래스에서는 노가, 난 반대한다. 100%가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연계에서 폭풍이 필요하듯이 정치계에서도 약간의 반란이 필요하다. 누가 이 말을 했냐? 토마스 제퍼슨. 누가 이 말을 했냐? 비반에 가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반대한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찬성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감정의 전이 현상이라 그래. 감정의 전이 현상.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까지 전달이 된다. 전이가 된다. 퍼져버린다 이거.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그 감정은 전달된다. 그러니까 끌림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든지 물건을 팔든지 경영자가 되든지. 여러분들 침팬치하고 인간하고 DNA 구조 어느 만큼 일치할까요? 95%요? 더 많이 일치해요. 98.7%. 그러면 몇 퍼센트 차이가 나죠? 1.3%. 4, 4, 5 합하면 얼마가 되죠? 1%. 침팬지하고 인간은요, DNA 구조에서 딱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침팬지의 삶과 인간의 삶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침팬지는 우리 안에서 구경당하면서 평생을 살고, 인간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을 구경하면서 산다. 1% 차이예요. 실제로요.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증거들이 매우 많아요.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이 영어 제목에서 처음 쓰이는 말이 아니라 벌써 34년 전에 1972년도 워싱턴 그 선진 과학자대회에서요. 미국 MIT 대학의 에드워드 N 로렌츠라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 은퇴해서 그 명예교수로 계세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 로렌츠 교수가 좀 황당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런 제목, 예측 가능성.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터네이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 논문의 내용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yes, 가능하다. 그렇다 이거. 이게 뭐냐면 기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 같은 기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온이니 기압이니 엄청난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수점 6자짜리까지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를 이게 좀 단순하게 줄여가지고 집어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소수점 3자짜리까지 잘랐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오차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바람의 방향이 그려진 컴퓨터 모니터를 딱 비교해 보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앤 로렌츠 교수가 결론 내리기를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동일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 초기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증폭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내버린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앞으로 나비 효과라고 말하자. 그래가지고 나비 효과라는 게 생긴 거야. 이 기상학뿐만 아니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한 가지 조그만 사건이 터지면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폭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계시네요. 남자분들 군대 가 사격해보면 알죠. 공기총 사격, 20m 공기총 사격에서요. 정조준각도에서 1도도 안 되는 0.87도면 살짝 조준각도로 틀어주면 20m 타겟에서는 그 탄착 지점은 10점 만점 맞을 총알이 어디로 빗나가요? 타겟 밖으로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야. 빵점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올림픽공원에서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몰고 간다. 그럴 때 기술을 1도만 위쪽으로 틀어버리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모스크바. 그러니까 초기에 출발점은 적은 차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벌리는 거야. 우주왕복선 챌린저 발사했죠. 그래가지고 발사 직후 정확하게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어요. 그래서 승무원 7명 전원 사망했어요. 나중에 나사에서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론 추정이죠. 직경 0.28인치밖에 안 되는 오링이라는 연결고리의 결함이에요. 2003년도 그때만이 아니에요.
콜롬비아호 우주왕복선 귀환하다가 지구 거의 다 와가지고 공중 폭발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발사할 때 왼쪽 날개 방열판, 요만한 방열판에 파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그 지구로 돌아올 때 마찰 열에 의해서 온도가 막 갑자기 팽창하잖아요. 갑자기 상승한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방열판 요거 깨진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일종의 세일즈죠. 성과를 굉장히 올리는 세일즈맨들하고요.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세일즈맨들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 같죠. 상 받을 때 보면. 그래도 실제로 타고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을 때 이때 전화 한 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성과를 올리는 세일즈맨과 못 올리는 세일즈맨의 차이예요. 저는 차를 지금 한 4번쯤 바꿨는데요. 차를 팔고 난 다음에 교수님 그 차 잘 굴러갑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세일즈맨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를 살 때마다 누구한테 샀을까요? 새로운 사람한테 사게 돼요.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면 나는 차를 바꿀 때 그 사람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연락 안 할까요? 저 사람이 지금 차를 샀으니까 차를 다시 살려면 최소한 3년 내지 4년. 지가 버텨봐야 10년 정도. 10년이 지나야지 새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전 안 하는 거야. No. 근데요. 차 팔고 난 다음에 누군가 세일즈맨 전화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쫓아다니면서 그 세일즈맨을 소개해 줄 거야 아마. 이게 안 되는 거야. 좋아하는 부모, 싫어하는 부모도요. 찾아가 보면 아주 작은 데 있어요. 밥 먹을 때 아빠 코요테 있잖아. 그럼 코요테는 아프리카에 있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부모도 있을 거고. 코요테가 누군데? 뭐 하는 애인데? 이렇게 맞장구 쳐지는 부모하고 5년, 10년, 15년 부모 자녀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아이를 가르치러 간다. 근데 이 아이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근데 생일 때 또는 어떤 날 또는 얘가 궁금하다 그랬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드를 한번 보내주는 선생님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선생님하고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선생님이 더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전적으로 전자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후자가 더 성과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이 사회적인 문제, 미혼모, 입양, 영아 유기, 실제로 우리나라 굉장히 저출산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도요 아이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고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안 받으니까 외국으로 입양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도요 쭉 타고 들어가 보면 밥 먹을 때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 패턴, 특히 맞장구 한번 쳐주는지 안 쳐주는지에서 시작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부모들과 저녁을 먹기 싫어하는 10대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하는 10대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하고 밥 먹기 싫어하는 10대들은 밥 먹고 싶어하는 10대들에 비해서 혼전 성교가 몇 배나 많을까요? 무려 4배가 많아요. 바로 이게 나비 효과예요. 2명의 학생이 선생님 점심 좀 사주세요. 그래서 보리밥집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보리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그 대학원에서 그 저희 연구실에 에어컨 큰 거 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그랬더니 네 무지 시원해요. 야 교수들은 에어컨 다 자기가 사고 전기세도 교수들이 다 따로 봉급해서 떼는데 너네들 학교에서 에어컨도 사주고 야 좋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대학은 에어컨 우리가 사야 돼요. 그리고 교수 연구실은 다 메타기가 있어요. 계량기. 그래서 봉급에서 그거 떼요. 뭐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는 거야. 아, 선생님,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들은 에어컨도 사고
전기세도 낸다는데.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등록금 내잖아. 근데요, 우리는 등록금 내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별 차이가 아니에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또는 저는 임상심리학이니까 병원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 얘가.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우리 등록금 내잖아. 이 학생을 보내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 등록금 내야 되잖아. 등록금 내잖아. 그 학생 보내겠어요? 아니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등록금 내잖아. 이 학생이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다 전자를 보낼까요? 이것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첫째,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둘째, 뭐야? 뭔가 받으면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그는 좋은 사람이다. 고로 나는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추천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 나비 효과가 일어나겠죠.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노는 물은 달라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똑같이 1000점씩을 받았어요. 외모, 이 학점, 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다 합치니까 1000점이에요. B도 역시 1000점이에요. 근데 A는 등록금 내잖아. 이 말 때문에 1점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학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딱 1점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점 대 1001점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죠. 근데 각 항을 상쇄시켜 보세요. 1000점씩. 1000점씩을 삭제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0점 대 딱 1점이 나와요. 디지털 사기에서는 제로, 오와 너는 완전히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요. 선택되거나 아니면 포기되거나.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all or none. 이 작은 점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갈라버린다. 얘가.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버린다. 작은 것은 작은 겁니까? 안 작은 겁니까? 바로 어저께 그 대학원생 보류밥 사줬을 때 등록금 내잖아. 이 학생을 제가 전화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너 지난 여름에 내가 원천 유원제 가서 보류밥 사준 거 기억나니? 그랬더니 네. 근데 아무개가 그 에어컨 학교에서 놔줬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근데 그때 자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니? 안 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은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 판가름이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이유는 이거다. 네가 그때 나한테 얘기했을 때, 네 친구가 앞에 얘기했을 때 우리는 등록금 내잖아. 이 얘기 한마디 했던 건 넌 기억도 못한다 얘가. 근데 나는 지금 너의 얘기를 책에 썼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도 들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가 혹시 이 책을 보고 내 얘기인데 걱정할까 봐서 불렀는데 너는 걱정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불러도 되는데 그랬구나. 제가 책 한 권 사인해서 주고 나비 효과라는 거 알지?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나비 효과의 출발점이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학생의 답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소름 끼치네요. 정말 선생님 섬뜩하네요. 저기 막 올라온다 이거. 그 작은 일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갈라버리리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교수라면 누구를 추천하겠냐? 당연히 누구를 추천해요? 자기 추천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감사하는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거. 앞으로 네가 완전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 그리고 그 사인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아무개에게 1%의 차별화된
자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자 이민규. 여러분도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주 작은 일들이 어떻게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시로 생각해 본다면 이전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